본 방송은 12월 2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07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공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LG의 최원태 선수는 4년 70억의 FA 계약을 맺으며 삼성으로 떠났고 LG는 기아에서 4년 52억으로 장현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가장 바쁜 팀은 KT였는데요. 심우준과 엄상백 선수를 한화로 보냈지만 두산에서 허경민을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빠르게 메웠습니다. 외국인 구성도 10개 팀이 빠르게 구성을 마쳤는데요. 올 시즌 키움에서 활약한 호라도와 헤이수스는 각각 삼성과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었고 두산은 올 시즌까지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콜 어빈과 제이크 케이블을 영입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올 시즌 우승팀 기아 역시 통산 메이저리그 88개 홈런을 기록한 패트릭 위즈덤을 데려오며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황. 이번 스토브리그의 승자는 누구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스토브리그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오늘 PD님 그리고 패널 소개를 드려야겠죠. 전희재 PD님 그리고 송준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스토브리그 관련 얘기할 거라고 들었는데 PD님이 주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후안소토 15년 7651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죠. 여기 매치팬 이제 입장에서는 매치팬이신 준영 패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오버페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뭐 알바는 아니고 그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는 걸로 그렇죠. 하고 어쨌든 그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가치로 따졌을 때는 1.1조가 지금 가뿐하게 넘기게 된 상황인데 덕분에 그래서 메이저리그 오프 시즌이 지난해보다도 훨씬 좀 더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토 계약이 워낙에 지금 좀 충격적이었어서 그렇지 벌써부터 좀 굵직굵직한 계약이나 트레이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심지어 아직까지 FA 계약을 맺지 않은 뭐 코비 먼스라든지 피터 알론소라든지 이런 대형 선수들도 꽤 남아 있고 트레이드 떡밥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만큼 지금 이참에 한번 중간에 한번 여태까지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FA랑 이제 트레이드 타임라인대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이 계약이나 트레이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좀 남아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FA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캔자스 시티와 연장 계약을 맺은 마이클 와카 선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와카가 이제 정확히는 오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연장 계약을 맺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3+1년에 최대 7,200만 달러. 전 꽤나 와카 선수가 큰 계약을 따냈다고 보거든요. 좀 빡세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 나이가 33에서 34세 이 정도쯤 되는 선수가 3+1년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캔자스 시티가 굉장히 이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와카가 한때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탑 유망주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진짜 좀 빠른 것 같아요. 올스타까지 했었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와카가 쭉 하향세였는데 이제 갑자기 2022년 보스턴에서부터 부활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3년 연속으로 꽤나 좋은 성적을 기록했어요. 최근 3년간 ERA가 3.32, 3.2 그리고 3.35인데
세부 스탯이랑 항상 이 선수가 차이가 좀 있었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안 믿었었는데 이런 성적을 3년 동안 꾸준히 냈으면 좀 믿어봐야죠. 아무래도 이제는. 그래서 나름 지금 커리어가 꺾이다가 부활했는데 이렇게 좋은 계약을 따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투수 자체가 레이건스랑 루고를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따가 이야기할 브래디 싱어도 이제 타 팀으로 가버렸고 트레이드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와카를 2돈 주고 남겼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그 특히 좌타 상대로 아주 효율적인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맞아요. 선수고 포심과 체인지업의 이 소위 얘기하는 터널링 시너지가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와카를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리그 최고의 삼선발. 이 선수가 맞아요, 프런트 맞아요. 라이너의 레퍼토리나 스토프를 가지고 있진 않고 전체적으로 뭐 커맨드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굉장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레퍼토리와 프로필 구성인데 그거랑 이제 좀 반대로 이 선수 슬라이더, 커터, 싱커, 뭐 포어심, 체인지업 이렇게 골고루 던지고 이 중에선 체인지업이 주목이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던지는 게 뭐 싱커라든가 이런 커터 변형 패스트볼 약간 네. 장난질 쳐가지고 레퍼토리를 이제 변주를 주는 선수인데 이제 아까 희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3년간 보여줘 왔던 게 일관돼요. 퍼포먼스라든가 레퍼토리 구성이라든가 특히 전반적인 어떤 그 투구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튀는 부분 없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별다른 뭐 기복 없이 특히 시즌 내내 꾸준히 특별히 망하는 달 없이 맞아요. 일관된 활약을 보여준다는 게 최근 3년간 와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 그러니까 1년이 제가 알기로는 옵션이 3수 옵션이었나요? 팀 옵션이죠. 팀업이죠. 네, 그러니까, 팀업이에요. 팀업인데 네. AAB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한 17에서 18밀 정도가 네, 잡히는데 맞습니다. 약간 비싼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가 34살부터 37살 구간을 커버하는 계약이라 조금 비싼 감은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60밀 정도는 받아갔을 것 같아요. 요즘 네. 투수가 너무 금값이다 너무 보니까 금값이라. 네. 그래서 뭐 그걸 감안하면은 오프 시즌에 캔자스도 지금 이제 코어가 나름 올라오는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팀의 하방을 다지는 그런 작업이 이 와카의 영입으로 대표될 수 있겠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A까지는 주긴 좀 어렵지만 뭐 B 제로나 B 플러스 정도 받을 만한 뭐 적절한 무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B 플러스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와카 선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올 시즌 후반기 이제 휴스턴에서 활약을 했었던 기쿠치 유세이 선수인데요. 어떤 계약을 맺었나요? 기쿠치가 에인절스랑 이제 3년 총액 6,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일단 기쿠치 하면은 사실 좀 기복이잖아요. 대표하는 그렇죠. 게 이 선수가 지난 2019년부터였나요? 2019년에 메이저리그에 왔을 테니까 그때부터 항상 좀 진짜 긁히는 날에는 좋은 선수인데 라는 널뛰기가 생각이 있죠. 들었었. 네, 경기 단위로 널뛰고 맞아요. 월 단위로 널뛰고 근데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아직 올해죠. 네. 그렇죠. 올 시즌 이제 후반기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후의 모습을 본다면 이 선수한테 3년 6,300만 그러니까 연평균 2,100만 정도 네. 그런 대형 계약을 안겨준 선택이 꽤나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휴스턴에서 10경기 11경기 동안 그 보여줬던 모습이 진짜 프런트라이너급 선발이구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피칭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에이스였어요.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네. 그 계약을 하필 한 팀이 이제 에인절스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경기 이제 등판을 하면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되고 난 후에 60이닝 소화했고요. 경기장 깔끔하게 6이닝 떨어졌고 평균 자책점이 2.70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이 선수가 생각보다 커맨드가 좀 약간 널뛰는 경향이 있는 선수예요. 뭐 그렇다고 뭐 볼넷을 남발하는 뭐 마일드 피처라고 하긴 어렵지만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는 선수인데 네. 휴스턴 넘어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볼넷 3개를 내준 경기도 뭐 3번이나 있고 약간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이 선수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도 토론토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도 삼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60이닝 던지면서 삼진이 76개. 네. 9이닝당 거의 뭐 11개? 11개 그 가까이 정도 돼버리는 잡았죠. 그 정도 잡아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패스트볼 위력도 많이 올라갔고 음.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피치들의 헛스윙률이라든가 하디 넉제率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유의미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에인저스 넘어가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3년 66밀 정도 달하는 계약 저는 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제 34살, 36살 3년 구간을 커버하는 계약인데 뭐 마일리지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심지어 구속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구속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부상 때문에 뭐 허덕였던 경험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네. 잔부상은 있었을지언정. 그래서 뭐 와카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정도 주고 싶은데 문제는 PD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걸 왜 에인절스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계약이냐? 모르겠어요. 키쿠치가 잘할 가능성이 있냐? 당연하죠.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심지어. 같은데 네. 에인절스에서 그걸 잘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또 이제 팔아서 유망주 데려오기로밖에 되지 않나. 뭐 그런 개념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에인절스가 문제는 그런 시기 조절을 정말 못하는 구단이잖아요. 무능해서 네. 여태까지 근 한 5년간 보여줬던 에인절스는 그렇죠. 선수 사고 파는 타이밍 자체를 아예 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기쿠치를 설령 이제 잘해서 뭐 내보내겠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좋은 그런 영입을 또 할 수 있냐라는 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애매하긴 일이니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느끼는 게 아마 올해는 어지간하면 잘할 것 같고 네. 왜냐면 그 휴스턴에서의 그 퍼포먼스가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휴스턴에서 배운 게 있을 예, 거예요.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휴스턴도 투수 육성을 또 잘해주는 구단이고 네, 맞아요. 디자인을 잘하는 구단이라서. 근데 문제는 그 에인절스가 올해 이 선수를 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렇죠. 1년을 쓰겠죠. 처음 오자마자 팔진 않겠죠. 근데 제 생각엔 잘하는 건 올해고 내년 중반 이후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팔기로 치면 그때 밸류가 나올 것이냐? 음. 그렇다고 해서 에인절스가 이 키쿠치 3년 계약 이내에 플레이오프 최소한 와일드카드 경쟁을 할 만한 어떤 로스터 파워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쉽지 않죠. 가까운 영역이죠. 2026년에 어떻게 모든 게 잘 풀려서 한 85할 정도 노리는 팀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확률이 높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려온 선수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데려간 팀이 좀 의아하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계약 자체는 A-인데 여러 맥락을 고려하면 B제로, B-. 지금 에인절스가 해야 될 건 제 생각에는 단년 위주 로또 긁어가면서 그러니까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치가 오래 긁었던 뭐 캐닝이라든가 뭐 캐닝은 애초에 에인절스 소속이었고 그렇죠. 캐닝이 에인절스였죠. 그리고 뭐 몬타스라든가 뭐 이런 약간 AAV가 낮은 위주 다만 네. 업사이드가 좀 있으나 AAV가 낮은 위주의 선수들을 2년 정도 계약으로 잡아두고 이거를 나중에 추후 다른 SS로 치환을 하는 그런 무브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무능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에인절스는 그래도 최근 2-3년 정도 무브는 그 전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미나시안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타니를 일단은 그냥 내보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브라든가 팀 어떤 기조 같은 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상식선 안에는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계산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 팀이 지금 리그 최악의 무능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악은 진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번 시즌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키쿠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키쿠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에인절스라는 팀으로 가게 되면서 에인절스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수비 못하는 팀 중 하나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브래그먼, 페냐, 뭐 알투베는 수비 이제 좀 못하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평균적인 그래도 수비는 해주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는 팀이 에인절스다 보니까 기쿠치 입장에서도 이제 지난 시즌이 플루크가 아니었음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쿠치 선수는 에인절스와 3년 6,300만 달러로 계약을 했고요. 다음은 조금 의외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레이크 스넬 선수인데요. 다저스와 계약을 했군요.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한탄했습니다. 다저스가 돈을 너무 잘 써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스넬이 항상 다저스 킬러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잖아요. 템파베이 때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면 우리가 돈을 써서 사오겠다. 뭐 이런 전략도 있고 이 스넬 계약이 지금 5년에 1억 8,200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 해 팀 옵션 1,000만 달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그 장기 부상 당하면 발동되는 뭐 그런 류의 옵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이제 다저스답게 당연히 이제 디퍼도 6,600만 정도가 포함이 돼가지고 뭐 실제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계약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연 3,600만 달러가 넘는 장기 계약을 따냈으니까 스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 FA 시장에서 이제 좀 처참하게 실패를 한번 맛봤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수를 선택했었는데 되게 선수 본인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시즌 초 스넬은 아예 전반기 통으로 날려먹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스프링 캠프 중반에 계약했었나요? 그래서 시즌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전반기가 호러쇼 그 자체였어요. ERA가 6점대, 7점대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후반기 스넬이 또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이 영상의 스넬로 돌아와서 후반기만 봤을 때는 ERA가 1.45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쳤죠. 그러니까 올 시즌 스넬을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째는 선수들의 개막전 이 시즌 준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비야구인이고 선출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잘 체감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거 시즌 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작년 스넬처럼 이제 막 다 이제 스캠 끝나갈 때쯤 계약하고 이제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못해요. 그 당해. 네. 뭐 대표적으로 조던 몽고베리 이런 선수들도 있었죠. 킴브라울이라든지. 뭐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두 번이나 이제 사이 영상을 수상했던 스넬한테 이렇게 박한 시선이 원래 있었던 것도 사실 좀 웃긴 거긴 한데 양대리그 사이언. 예, 근데 작년이 아니죠. 이번 시즌 이제 후반기를 보고 나서 완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의 스넬은 완전히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뭐 또 가을 야구 갔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다저스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도 뭐 너무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넬은 매년 음해와 찬양이 공존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음해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빠와 까를 미치게 만드는. 빠와 까를 네, 미치게 맞아요. 만들고 뭐 한창 진짜 폼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이닝당 볼넷 하나는 예사에 네. 뭐 조난에 공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뭐 페스티벌 구속만 멀쩡한 허우대만 멀쩡한 뭐 거의 뭐 폐기물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각성을 하면은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로 평가도 받고 퍼포먼스도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리그에서 가장 극단적인 투구 레퍼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를 안 씁니다. 그렇죠. 위아래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선수의 그 커브가 핀트가 좀 어긋나거나 패스트볼과 약간 그 높이 조절이 안 되는 날이면은 너무 타자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날이면은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원투 펀치 피치 레퍼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공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어찌 할 도리가 없고. 네. 근데 못 던지는 날에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택도 없는 공이 그냥 커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날 기복이 클 수밖에 없는 어떤 레퍼토리 구성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저스에 넘어가서 저는 오히려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걸 잘 잡아주잖아요. 네, 맞아요. 뭐 유명하잖아. 유능한 구단이잖아요. 네. 물론 올해 그 하이패스트볼을 뭐 안 쓴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소위 그 약간 야구 너드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네. 뭐 어쨌든 역사적으로 최근 몇 년간 역사가 증명하듯 이런 투수 타자 가리지 않고 어떤 선수들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스넬도 이런 기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요. 5년 182밀 금액만 보면 저는 디퍼까지 감안해서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A-A 제로 저도 줄 그 것 정도 줄 같아요. 것 같아요. A 플러스까지는 좀 애매한 게 스넬이라는 투수가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음. 이 선수의 레퍼토리 아예 뜯어 고칠 게 아니면 다저스 팬들은 이 스넬 때문에 미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 XX 어떻게 뭐 안 되냐, 약간 저 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그렇죠. 5년 중에 2년 정도는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2년 정도는 저 패고 싶을 거고 2년 정도는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미칠 거예요. 네. 마지막 1년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거기다 다저스라는 팀이 돈을 너무 잘 쓰니까 많이 네. 쓰고 잘 쓰고 별 타격이 없잖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AAB 기준으로 한 30밀 정도 약간 넘어가는 건데 지금 샐러리 구조 생각하면은 뭐 다저스는 그렇게 뭐 돈을 엄청 뭐 낭비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쓸 수 있는 돈 쓴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팀의 하방보다는 상방을 확 올리는 네. 느낌의 그런 실링에 중시한 어떤 그 계약이라서 이제 왕조 구축을 노리고 있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니즈에 맞는 합리적인 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넬이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사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별로 네,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이 팀은 물량으로 때려박아서 맞아요. 네. 승부할 수 있는 팀이고 지금도 10선발 로테이션 돌리는 게 이론상 가능한 팀이라서 그렇죠. 뭐 당장 뭐 글래스나우에다가 야마모토. 야마모토 오타니 이제 그쵸. 던질 거고 스넬에 뭐 메이에 곤솔린에 커쇼에 밀러도 있고. 진짜 끝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뭐 그 중에 그 10명 중에 제 생각에 4-5명은 망할 것 같긴 한데 네다섯 명 망해도 4-5명이 멀쩡할 거 아니야. 누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참 다저스답다. 다저스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레이크 스넬 선수는 또 LA 다저스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이번 계약 역시 의외의 계약입니다. 오클랜드가 또 FA 계약을 했는데요. 어떤 선수를 영입했나요? 와 진짜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루이스 세베리노를 이제 3년 6,7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어요. 음. 놀랍게도 이제 오클랜드가 아니니까 저희가 에슬렉틱스라고 불러야겠죠. 그죠? 에이스라고 예, 그렇죠. 불러야겠죠. 에이스라고 불러야겠죠. 세크라멘토죠 이제 사실. 세크라멘토 연고가 에슬렉틱스죠. 한동안은. 맞아요. 에슬렉틱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6,700만 달러가. 근데 그 전 최대 규모가 2005년에 에릭 차베스랑 맺은 20년 전이네. 6년 6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억의 이름이네요, 에릭 차베스. 에릭 네. 차베스. 맞아요. 그러고 이거를 또 심지어 FA로 범위를 좁히면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추억의 이름이죠. 그렇죠. 네, 4년 3,600만 달러 음. 계약이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을 안 쓰던 팀이 이제 오클랜드를 탈출하니까 드디어 이제 돈을 쓸 마음이 좀 생긴 건지 그래도 좀 투자다운 투자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세베리노에 뭐 이따가 후스랄 뭐 제프리 스프링스까지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네. 애슬레틱스도 이제 나름 메이저리그 구단에 좀 구색을 갖춰가고 있다. 네. 투수진에서. 그리고 이제 세베리노 얘기를 좀 더 하면 양키스 시절에 이 선수가 파이어볼러 그런 삼진 잘 잡는 이미지에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매치로 와서부터는 올 시즌부터 이제 싱커 비율도 확 늘리고 스위퍼 던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 두 개가 가장 두 개가 그쵸. 조합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세베리노도 좀 그 덕을 많이 받고 덕분에 이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규정 이닝을 6년 만에 채웠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인저리 프론이었죠. 많이 방황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세베리노가 잘 했거든요. 올 시즌 분명히. 근데 그 너무 좀 뜬금없는 팀이기도 하고 제 생각보다도 좀 더 많이 받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저는 와카랑 비슷한 맥락으로 봐요. 예, 계약 자체를 조금 더 어리고 조금 어리죠, 그쵸?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 조금 더 어리니까 약간 그런 약간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정도의 등급을 주고 싶고 오클랜드도 제가 지금 로스터 리소스 들어가서 뎁스 차트를 보니까 이 팀이 아예 그러니까 컨텐딩까지는 아니어도 아예 와일드카드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로스터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한 70승 언저리 한번 노려보면서 네. 한번 약간 아다리 맞으면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주는 로스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약간 에인절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그런 걸로 보이는데 로테이션이 세베리노가 합류를 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메이저리그 구단의 로테이션의 구색은 갖춘 것 같아요. 세베리노, 제이피 시어스, 네. 제프리 스프링스, 조이 에스테스, 미치 스펜스 이렇게가 지금 그 로스터 리소스 뎁스 차트 상으로 5선발 그 로테이션으로 나오는데 뛰어난 로테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닐 뭐 진짜 비참하게 얻어맞고 다닐 수준의 로테이션 아니고 세베리노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스위퍼가 리그 최고 수준의 스위퍼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 스위퍼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 호리존털 브레이크, 그 가로축으로 이제 빠지는 그 브레이크가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모든 투수들이 구사하는 스위퍼 중에 최상위권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치 팬이라서 1년 내내 이제 세베리노 투구를 봤는데 네.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밸류 자체는 꽤 괜찮다고 봐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패스트볼, 특히 포심을 조금만 더 그 하이 글러브 사이드 쪽으로 어떻게 조금 더 커맨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으면 업사이드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스위퍼랑 싱커를 통해 대부분의 밸류를 뽑아낸 게 사실인데 포심이 밸류가 좀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심이 좀 커맨드가 워낙 안 좋았던 날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포심을 아예 버리다시피 하는 경기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 날들이 있었는데 포심만 좀 어떻게 하이 존으로 어떻게 구사를 좀 일관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다음 시즌 슬리퍼로 뽑을 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년 66밀 뭐 B 플러스? B 제로? 이 정도 생각합니다. 괜찮은 영입이에요. B 플러스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수 FA들만 이제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AAV 20밀 언저리 레인지 들어가는 약간 미드 로테이션 투수들 얘기를 쭉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스넬을 제외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PD님께서 지금 투수가 금값이야. 진짜로. 이제 이 정도 막 2천만 달러 네. 연봉 받는 거 정도는 그거는 적당한 금액인 것 같아.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세베리노, 와카 또 누구 있었죠? 한 명? 아까 저희가 스넬 얘기했어요. 스넬, 세베리노, 와카 뭐 여기 스넬은 좀 비싸고 기쿠치였죠. 기쿠치 네, 맞아요. 이렇게 세 명. 기쿠치 그다음에 와카, 세베리노 이렇게 세 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FA 그 투수 시장에서 가장 알짜 매물들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좋은 선수들이고 적당한 계약에 약간 그 구입한 팀들이 좀 의아하긴 하지만 네. 뭐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생산성과 어떤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베리노가 이제 좀 불안한 요소는 아까도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인저리 프론이잖아요. 맞아요. 어느덧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이나 뛰었는데 커리어 동안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딱 3번밖에 없어요. 심지어 100이닝 이상으로 한정해도 4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만큼 좀 심각한 유리 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내내 이제 뉴욕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그쵸. 조용한 세크라멘토로 가게 됐는데 본인도 적응이 좀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오클랜드라는 지금 현재 팀 특성상 고액 연봉자가 세베리노 말고 없잖아요. 없어요. 네. 아예 없으니까 본인이 또 이제 젊은 투수들을 리드해야죠. 잘 리드를 리더 해주는 역할을. 그런 좀 증명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베리노 선수가 또 의외의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죠. 예, 애슬레틱스로 이적을 네. 하게 됐고요. 다음은 저희가 오프닝 때도 살짝 얘기를 했던 이제 후안 소토 포함해서 이제 뉴욕 매치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쭉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소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좋죠. 소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막 이거 너무 오버페이 아니냐.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까지는 아니고 오버페이는 맞죠. 오버페이는 맞지. 왜냐면 7억 6,500만 달러. 누구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1조 전에 사람한테 1조. 한 사람한테 1조 원을 주는데 아니지 1조 그쵸. 1천억 원. 이제 환율이 좀 맞네요. 심지어 지금 또 변동될 수도 있어. 네, 1조 1천억 원을 줬는데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소토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례적으로 소토가 되게 젊은 나이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다음 25살에 나왔던 게 26살 시즌부터 이제 뛰는 거죠. 예, 맞아요. 25세 시즌 마치고 나온 게 이 정도 커리어 가진 그런 타격 재능 가진 선수가 나온 게 없어요. 2000년 에이로드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때 에이로드가 10년에 2억 5,200만 달러 계약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5억 9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화폐 가치로만 이제 환산했을 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랑 야구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율을 또 고려를 해보면 저는 얼추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억 6천 뭐 500만 달러나 이 정도 계약이나 비슷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그 시대에 되게 진짜 딱 한 명밖에 안 나오는 SSS급 타자 희귀 매물은 맞아요. 그냥
늘상 이 정도 받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선수는 타격 레벨만으로도 이미 지금 명예 전당급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라서 뭐 설령 이 선수가 지금 뭐 주루랑 수비 밸류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커버 가능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 소토의 커리어 하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살이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깡패야. 그리고 올 시즌 기대 스탯 대비 소토가 되게 불운한 타자였어요 오히려. 맞아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타자 중 하나였어요. OPS 코미디처럼 들리겠지만. OPS 0.988이었거든요. 기대 스탯으로만 따졌을 때는 1.0 중반대가 나왔어야 돼요. 1.15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그 올 시즌 오타니가 기록한 슬래시 라인이랑 소토의 이 기대 슬래시 라인이 되게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1.0 후반에서 이제 1.1 이 정도가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만큼 좀 불운한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소토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매치 관련된 팟캐스트를 아예 만약에 판다면 이 영입과 관련된 뭐 기조 뭐 여러 가지 맥락을만으로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대충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돈은 오버페이예요. 이게 어떻게 오버페이가 아니에요. 그쵸. 지금 리그에 1조 원 줬을 때 오버페이 아닌 선수는 오타니밖에 없어요. 슈퍼스타잖아. 스타성 있잖아. 그리고 뭐 이제 소토 뭐 돈 낭비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막 특히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난리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일견 동의해요. 소토는 1조 원을 역으로 뽑아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마케팅 아니에요. 파워는 절대 없죠. 마케팅 파워는 오타니에 비할 바가 안 돼. 네.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타니는 1조 원을 다저스가 주고 있지만 그마저도 디퍼로 오타니로 다저스가 1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츠라는 프랜차이즈를 재정의하는 영입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다저스가 오타니를 영입했던 거는요. 팀 프랜차이즈를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팀을 반석 위에 올려두는 영입이었어요. 세계구로. 이미 미국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밸류를 자랑하던 팀이었고 지난 10년간 메이저리그 최고의 프랜차이즈였잖아. 그렇죠. 세계구로 나가기 위한 그 약간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었고 매츠가 소토를 오버페이 이렇게 1조 가까이 때려박고 데려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시장 내에서 MLB라는 리그 내에서 매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라든가 그 위상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코엔이 무리라고도 안 할게요. 솔직히 코엔 재력을 감안하면 무리도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유의미한 투자를 한 거예요. 다저스랑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선수 자체의 밸류를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타자로서의 밸류는 저는 리그에서 소토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타자만 생각했을 타격만 놓고 보면은 저점 상방 다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뭐 나이까지 나이, 고려해서 인저리, 뭐 부상 경력 이런 거 다 고려하면요. 저는 오타니보다 그냥 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악플 달릴 거 아는데 저는 오타니보다 소토가 좋은 타자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야. 매치 행위 결정되기 전 몇 달 전부터 지난 시즌 한창 진행 중일 때부터 항상 하던 얘기예요. 저는 리그 1등 타자가 소토 아니면 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맞습니다. 컴플리트해요.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볼산비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압도적인 그 육각형을 자랑하고 있는 타자입니다. 부상 경력 별로 없고 네. 나이 이제 26부터 40살 시즌까지 커버가 되고 부상 경력 진짜 없어요 소토. 그리고 나이가 깡패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를 속인 게 아니고서야. 도미니칸이라서 네. 몰라 나이 속였으면 그냥 뭐 당해야지 먹지 당해야지 뭐 별 수 있나. 근데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저는 프라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동의해요. 보통 통계적으로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프라임은 27살에서 32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리그 전체 선수들 딱 그 표 위에다 쭉 이제 앉혀두고 WR 그 곡선 그려보면은 그게 맞아요. 27살부터 32살 사이 조금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34살까지 그 피크가 뻗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임에 진입하는 선수 이 돈 주고 데려온 거는 돈으로는 오버페이인데 생산성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오버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치라는 구단의 어떤 영입 맥락과 코엔의 여러 가지 재력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 같은 거 생각하면 오버페이 소리를 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런 맥락이고 이제 뭐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데려온 이상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잘해주면 좋은 거고 매치 팬 입장에서 그냥 아주 기쁠 따름입니다. 네. 네, 이제 매치가 뭐 소토라는 되게 거물을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소토 선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어떤 선수들 또 데리고 왔나요? 뭐 몬타스 그렇죠. 이제 2년 3,400만 달러, 클레이 홈즈 3년 3,800만 달러, 뭐 이제 그리핀 캐닝 복권으로 줍고 뭐 머나야를 이번에 재계약했죠. 재계약을 했죠. 3년 7,500만 달러. 네, 이런 식으로 타자의 투수들 좀 이제 많이 주워 왔는데 작년에 했던 거랑 좀 되게 비슷하죠. 그쵸. 선발 투수를 이제 좀 싼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좀 단기 계약, 그러니까 장기를 안 주고 그쵸.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트렌디하고 지금 GM인 데이비스 선스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오프시즌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알론소나 혹여나 뭐 브래그먼 같은 선수 하나 잡는다 하면은 저는 S 그레이드 줄 것 같아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팬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제3팀의 팬이었고 지금 리그 전체 오프시즌 그 계약들을 다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제일 좋은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에 매치를 넣었을 겁니다. 아 무조건 매치죠. 네, 소토 영입을 제하고도 영입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과 금액과 어떤 그 방향성을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고 영리해요. 그러니까 슈어저랑 벌렌더 영입에 한번 뒤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네, 4천만 달러.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에이스급 선수들, 레전드급 에이스 두 명에다 돈을 크게 태웠는데 둘 다 망해버리고 그거를 이제 코엔이 돈으로 덤핑 처리하면서 유망주 받아왔는데 사실 그 딜도 되게 웃겨요.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돈으로 이제 유망주를 사오는 거니까요. 사실상. 실패한 계약을 돈으로 덤핑 처리해서 유망주를 땡겨 온다는 개념이 말로만 가능한 거지 실제로 그게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사무국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태계 망가뜨리는 거라서 아무튼 그건 그거고 몬타스, 머나야, 홈즈, 캐닝 저는 캐닝 복권 긁은 거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 선수 뭐 에이스가 될 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미드로테이션 정도의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투수고 머나야 재계약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머나야 진짜 좋죠. 이 선수도 3년 75밀 약간 비싼 감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2년 45밀이나 50밀 정도 원했는데 그거는 너무 희망회로고 이제 잡아두려면 뭐 3년 65밀은 각오를 해야 됐는데 뭐 10밀 더 얹어줬다 생각하면 딱히 불만은 없고 그리고 머나야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팀들도 노리는 팀들 많았을 거예요. 노렸을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나가서 경쟁이 붙었으면 70밀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아까 세베리노랑 마찬가지로 그 싱커 스위퍼로 자기 레퍼토리를 변경한 선수예요. 맞아요. 예, 약간 그 무브먼트라든가 그 축의 변화를 주면서 스위퍼 밸류가 많이 올라왔고 그 디자인 자체도 세베리노랑 좀 유사하게 그런 약간 횡방향, 종방향 그 콤비네이션 위주로 재구성을 해서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죠. 밸류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3년간 한 3년 도합 WR 한 6에서 7 정도 해주면 대만족일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지금 1선발 프로젝션으로 머나야가 지키고 있긴 네, 해요. 좀 추가 영입이 그치, 있을 없다면. 수도 있지만 1선발 프로젝션 머나야인 건 조금 아쉽긴 한데 2선발이나 3선발 머나야가 제일 이상적인 구도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뭐 투수들 지금 최근 2, 3년간 매치가 팜에서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 있는 투수들도 그렇고 잘 만들고 있거든요. 네. 가장 만족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투수 육성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없고 크리스찬 스컷 아예 나가리는 게 아쉽겠네요. 아쉽고 이제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내년 못 뛰니까. 그렇죠. 네. 내년 중후반부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팜에 뭐 브랜든 스프롯이라든가 스퍼도 있죠. 그다음에 뭐 조나통이라든가 로우 레벨에 있는 투수들 육성이 지금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홈즈 몬타스로 얘기를 이제 돌려볼 텐데 홈즈를 선발로 이제 돌린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발상. 저는 이거 딱 듣자마자 마이클 킹 생각났어요. 네, 마이클 킹 생각났어요. 맞아요. 선수의 킹이랑 심지어 좀 판박이잖아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레퍼토리 구성은 비슷해요. 저는 비슷하고 봅니다. 네네 어떤 그 맥락이라든가 선수의 특성 같은 건 공유한 지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어떤 도박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업사이드가 있는 무브를 적절한 가격에 3년 38밀인가요? 네, 3년 38밀. 네, 지금 매치 페이롤 감안하면 그 정도는 헐값이고요. 망해도 상관없는 수준의 뭐 망해도 불펜으로 쓰면 되죠. 네, 그리고 몬타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영입인 게
이 선수가 밀워키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스토프가 미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반등이 뛰었더라고요. 네, 헛스윙률도 리그 상위 10% 5% 수준으로 갑자기 그 밀워키 넘어와서 올라갔고 밀워키가 애초에 최근에 투수 육성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톤스도 밀워키를 만들고 온 사람이잖아요.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미드 로테이션급 투수들을 10밀에서 AAV 15밀, 20밀 정도 주고 땡겨온 다음에 구단 내에서 만들어서 쓰겠다. 지금 리그 트렌드에 완전히 완벽하게 부합하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자는 사서 쓴다. 그렇죠. 네. 타자는 사야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한 명 정도 더 영입했으면 하는데 뭐 네. 지금 계속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매치가 이번에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자이언츠가 또 한 명의 거물급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7년 1억 8,200만 달러로 윌리 아다메스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저는 자이디 사장이 남아 있었으면 아마 이 영입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슈퍼스타를 지금 하나도 어떻게 보면 영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샌프란시스코 프랜차이즈가 뭐 도시가 되게 좀 쇠락하면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슈퍼스타 맨날 이제 찔러만 보고 영입 안 한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아다메스 영입이라도 한 건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애초에 지금 이 팀에서 야수 코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뭐 매체프먼을 제외하면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헨리얼 라모스, 엘리언 라모스도 패트릭 베일리 1년 보여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지금 로스터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유격수에서 그 밀어주던 유망주 누구죠? 루시아노였죠. 마르코 루치아노. 루시아노가 이제 망하면서 아다메스로 이제 유격수 자리를 바로 이제 메웠다 하는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아마 6년 1억 5천만 달러쯤 받지 네, 않겠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대충 비슷한 규모죠. 1년 더 늘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계약도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종전 기록이 근데 버스터 포지의 8년 1억 6,700만 달러였어요.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포지가 이번에 사장이 됐잖아요. 야구 부분 사장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외부 영입을 한 게 아다메스라서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근데 샘프가 좀 더 달릴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뭔가 하나쯤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게 중심 타선이 아다메스의 매체부로 찍힌다면 이 팀은 절대 늘서에서 못 뚫습니다. 애리조나도 못 뚫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다저스, 샌디, 애리조나 로스터 이 세 팀 다 저는 다 다저스는 뭐 당연한 거고 뭐 나머지 두 팀도 되게 경쟁력 있는 로스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다메스 계약은 전 개인적으로 C+ 줍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필요했던 영입인데 그 돈 C의 느낌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팀의 그러니까 하방을 올려주는 계약인데 팀 로스터 구성을 생각하면 팜 상태 안 좋고요. 지금 당장 네, 로스터로 안 좋죠. 당장 로스터로 일단 1, 2년 정도 리툴링 겸 약간 윈나우를 해봐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 팀이 아다메스가요. 그 프로필이 이미지로는 이 유격수고 수비 좋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교타자 느낌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선수 기본적으로 장타 지향적인 타격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예, 프리스윙어 프리스윙어에 가깝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삼진도 좀 있는 선수고 이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많죠. 예, 네. 좀 20% 볼넷 후반에서 30% 사이 정도 찍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찍히고 좀 공격적인 타격을 하는데 컨택이 막 엄청 뛰어난 유형은 아니거든요. 뭐 네, 대충 유망주 시절부터 좋지는 네,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샌프란시스코라는 팀의 특성과 이 선수가 아주 잘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타격에서 사실상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이 어디죠? 오라클이죠. 오라클이죠. 네. 홈런 타자들한테 좋은 구장인가요? 아유 절대 아니죠. 네. 우타는 그나마 좀 나은데. 네, 사정이 나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못할 거라는 건 아니에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비 어떤 뭐 종합적인 타격 수비 생산성 저점이 좀 보장이 되는 선수라서 분명히 팀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소중하게 여길 만한 선수인데 팀의 업사이드를 한 단계 이상 높여줄 수 있는 영입이냐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그-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티어 안에서 하방을 높여주는 딜인 거지. 이 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줄 만한 영입이냐면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이 팀이 오히려 뭐 소토까지는 어려웠다 치더라도 알론소라든가 아니면 아싸리 좀 약간 메타를 바꿔가지고 그 테오스카 플러스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AAB 15mm 20mm짜리 뭐 교타자 계열 애들 이렇게 수집하는 느낌으로 했으면은 차라리 모르겠는데 지금 타선 제가 아다메스 영입한 후에 타선을 로스터 리소스 들어가서 쭉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정후, 아다메스,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 매체 푸먼, 타일러 피츠제랄드,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헬리언 라모스, 윌머 플로레스, 패트릭 베일리예요. 교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정우 선수 있잖아요. 이정후 선수 메이저리그 스케일에서 2할 8푼 이상을 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그만큼 근데 이제 잘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 약간 프리스윙어 계열 느낌이 나는 그 중장거리 타자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게 방향성에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뭐 홈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처한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타선으로 보이고 아다메스 영입도 이거를 그나마 하방을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방을 좀 이제 확실히 받쳐주는 느낌이지 타선의 어떤 티어 업그레이드랑 거리가 멀어 보여서 영입은 좋으나 그 방향성이 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데 뭐라도 영입을 해야 되니까 영입을 한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좀 올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팀 중 하나예요. 전 여전히 이 샌프란시스코 그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로건 웹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딱히 매력이 없어요. 패트릭 베일리, 로건 웹 끝. 네. 이렇게 해서 아다메스 선수는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다음은 저는 이 선수는 이제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는 것만 봐가지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 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맥스 프리드 선수가 자완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내면서 네. 양키스로 야. 이적을 하게 됐어요. 8년 2억 1,800만 달러죠. 2억 1,800만 달러. 8년 프리드. 일단 양키스 유니폼은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선수가 잘생겨가지고 네. 인물이 돼가지고 그런가. 근데 어쨌든 이선발 중에서 최고의 선수잖아요. 최고의 투수잖아요. 프리드가. 뭐 어쨌든 양키스로 가도 지금 당장 뭐 1선발이라는 건 보장이 안 되니까 역대 좌한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냈는데 8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이 선수가 규정 이닝을 그렇게까지 많이 채운 건강이 보장된 선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점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오버파워한 계열의 스타프로 밀어붙이는 유형의 투수가 아닙니다. 네. 예, 뭐 그렇다고 삼진을 못 잡는 건 아니지만 경기당 뭐 9이닝당 하나씩 9개 8개. 그러니까 이닝당 하나 정도는 꾸준히 잡아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스토프와 매우 안정된 커맨드와 매우 뛰어난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이선발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네. 저 개인적으로 리그 탑 한 20 정도 선발 투수로 보거든요. 탑 10까지는 좀 오버고 20에서 탑 10 사이 어딘가 그러니까 폼 좋을 때는 탑 10 언제 말썽 먹는 정도 그 정도로 보는데 저는 B- 주고 싶어요. 일단 기간이 너무 길고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AB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는 25밀 약간 넘죠? 30밀 약간 안 되는 27, 8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다른 뭐 마카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AAB 기준으로는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뭐 20밀, 25밀 예산일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연단위 규모로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특히 양키스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머니 파워, 마켓 파워를 고려했을 때 네. 크게 막 낭비가 되거나 부담이 될 계약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범타 유도,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그걸 선호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양키스 수비가 어땠죠? 좀 많이 안 좋았죠. 네. 양키스 팬들이 지난 시즌 제일 욕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야수 XX들 수비 똑바로 안 하냐였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선수 자체의 밸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앞에 3, 4년 정도는 크게 고민 없이 딱 2선발에 박아두고 필요에 따라 1선발에 박아두고 써도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해요. 망할 투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망할 투수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상방이 매력적이라기보다는 하방이 확실히 단단한 투수거든요. 레퍼토리 구성도 지난 3, 4년간 투구하는 걸 보면 되게 잘 잡혀있고 네. 튀는 경기 없이 망하는 날에도 콜스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정된 레퍼토리와 그 엑세큐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좋은 영입이지만 팀의 현 로스터 구성을 고려했을 때 약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스넬이 더 필요했죠. 그쵸. 양키스는. 저 차라리 스토프로 누를 수 있는. 네, 근데 스넬이 양키스를 안 좋아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그쵸.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그쵸. 얘기하면서. 그래서 스넬이 더 좋은 핏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네. 근데 양키스가 왜 프리드를 선택했는지도 이해가 가요. 이 팀이 생각보다 하이엔드 타자 투수 몇 명의 탑헤비한 팀입니다. 뎁스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어느 정도 가져가려면은 스타 영입이 좀 더 필요했던 거지. 지금 뎁스를 이 상황에서 몇 명 더 어떻게 보강한다고 해서 로스터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스타 파워로 약간 더 해결을 보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뭐 그 니즈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영입을 한 선수의 프로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준 돈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종합적으로 완벽한 핏이나 완벽한 영입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리즈너블한 트레이드다. 그 FA 영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딱 B 제로 정도 줄 것 같아요. 좋죠. 네. 좋은 투수예요. 좋은 투수니까 그만큼. 네, 그래서 맥스 프리드 선수는 또 자완 최고 계약을 받으면서 양키스로 8년 계약을 맺게 됐고요. 다음 선수는 저도 이 선수는 이제 애리조나 옷을 입은 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애리조나의 일루수를 책임졌던 크리스티안 워커가 휴스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 휴스턴이 오프 시즌 동안 진짜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엔 브래그먼한테 좀 되게 진심이 오퍼를 날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절 당하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아레나도 알아보자 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아레나도가 퇴짜를 놨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뒤론 거부권을 썼으니까, 트레이드 거부권을 썼으니까 안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뭐 어떻게 터커 딜 하면서 뭐 3루 채우고 뭐 이제 크리스티안 워커까지 채우면서 어떻게 로스터 구성이 대충 얼추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워커가 지금 1루잖아요. 구리엘 이후로 이 팀이 1루 포지션이 정말 답이 없었고 지금 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워커는 그래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호세 아브레유가 이 휴스턴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꺾일 기미가 분명히 보였으니까 그때도 좀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워커가 꺾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 선수의 타구 프로필도 여전히 살아있고 지난 몇 년간 골든글러브를 계속 따오고 있는 그런 최고의 그렇죠. 수비를 자랑하는 일루수잖아요. 30홈런쯤 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좋긴 한데 휴스턴 타자 구성상 좋은 영입이었나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얘기 쭉 앞에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휴스턴 팀 사정상까지 고려했을 때 종합해 보면 좋게 줘도 B+ 줄 것 같아요. 저는. 전 C0예요. C0 오히려 더 약간 박하게 주시네요. 워커 이제 35살 시즌을 진입하고요. 맞아요. 35, 6, 7살 시즌을 커버하는 계약이고 AAV가 엄청나는 건 아니지만 이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즌 기점으로 이미 저는 컨텐딩 윈도우는 끝났다고 봐요. 지난 시즌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시즌 중간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결산 때는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려했죠. 화려한 거의 7, 8년이었고 우승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우승도 했고 AL 최고의 강자 중 하나로 군림을 했고 근데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일단 한번 막을 내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막을 내린다는 걸 워커의 영입으로 확정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워커를 영입함으로써 브래그먼 재계약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고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걸리는 게 이 선수 애리조나가 퀄리파잉 오퍼 날리지 않았나요?
날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날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큐오를 네. 줬는데 휴스턴이 그거를 3년 60밀 주고 데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큐오 거절하고 나온 선수 영입하면은 그 보상 픽 줘야 네, 돼요. 보상픽을 줘야 되잖아요. 전체 2라랑 5라 픽 줘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드래프트 픽 중에 두 번째, 다섯 번째 높은 거 줘야 되고요. 네. 국제 유망주 그 영입 그 머니풀에서 네. 1.25밀이었나 1밀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꽤 많은 이후 신인 드랩 관련된 에셋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와일드카드 노려보겠다는 무브로 보이긴 해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터커를 일단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터커를 팔긴 했지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코어에다가 워커 더해서 어떻게 한 85승 90승 정도 어떻게 맞춰보겠다라는 맞습니다. 의도가 보이는 영입인데 심지어 알서가 널널해서요. 네네네. 그쵸. 네, 그렇죠. 알서가 널널한 게 크죠. 네.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코어 이제 사실상 프라임은 끝났고 네, 이제 맞습니다.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기 전 마지막 한번 라스트 댄스 하는 느낌이라서 뭐 방향성도 니즈도 이해는 되는데 뭐 굳이 싶은 거죠. 워커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WR 뭐 3, 4 이상 보장해 줄 만한 선수는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죠. 종합 밸류로 뭐 잘해야 3.0, 3.5 정도 해줄 수 있는 타자고 뭐 수비도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영입이다. 그래서 C0. 그래서 선수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팀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팜 상황도 봤는데 이 팀이 팜이 안 좋은 와중에도 꾸역꾸역 괜찮은 선수들을 만들어냈던 건 사실이에요. 지난 4, 5년간.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서 막 칭찬하고 대단하다 하는 와중에 올스타 배출했습니까? 아예 못했죠. 올스타급 그리고 팀의 티어를 바꿀 만한 슈퍼스타급 유망주는 결국 탐방주에서 나와요. 근데 팜이 이미 개 박살이 났고 그렇죠.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고점은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네. 끝낼 때가 끝낼 때가 온 거 왔죠. 같긴 한번 해요. 사이클 돌려야죠. 맞아요. 네. 이 팀 육성은 잘하니까 네. 이제 유망주 이제 수급하고 올해까지 딱 해보시고 올해 해보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뭐 진짜로 휴스턴의 기적이 한번 일어난다면 네. 뭐 사람들을 다 재밌게 즐겁게 지켜보면 되는 거고 음. 한번 마지막 라스트 댄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휴스턴은 크리스티안 워커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마지막 FA 계약입니다. 다저스의 또 1라운더 출신이었던 워커 뷰러 선수가 1년 계약으로 보스턴과 계약을 했네요. 1년 이제 2,100만 달러인데 결국 퀄리파잉 오퍼 받은 거랑 다를 바 없는 단년 계약을 지금 택했잖아요. 이 선수가 부상 당한 이후로도 계속 포심 위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죠. 계속 줄어들면서 올 시즌부터 좀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커터 장착하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보스턴도 지금 현재 투수 육성을 잘 하고 있는 팀이라서 또 이제 뷰러한테 어떤 옷을 입혀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최근에 이제 FA 재수를 선택했을 때 그래도 꽤나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네. 매추도 빌려 노려봤으면 했던 투수 중 하나라 맞아요. 1년 21.5밀 비싸긴 해요. 네. 생각보단 좀 더 비싼데 단년이라 근데 리스크 없고 단년이잖아. 네. 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코어들 어린 타자 코어들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컨텐딩 윈도우로 가는 마지막 시즌 느낌이에요. 올해 한번 확실하게 이제 애들 정착시키고 투수들 육성하고 네. 내년부터 이제 화끈하게 달려보겠다를 알리는 서막 1년을 준 것도 딱 그거 같아. 너 여기서 한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우리랑 일 하나 맞아요. 같이 하자 느낌. 약간 그런 신세계 프로젝트 느낌인데 여기서 만약에 올해 잘하면은 빌러가 그러고 또 와일드카드도 따는 그쵸, 수도 있는 그쵸. 것도 보스턴에서 장기 계약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꽤나 니즈에도 맞고 선수 데려온 선수의 프로필도 나름 매력적이고 가격이 약간 비싼 감은 있으나 지금 시장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딜. 네. 저는 그래서 그 단년이라는 것 그리고 뷰러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보스턴의 로스터 구성을 생각했을 때 A-, B+. 굉장히 맥락도 좋고 그 어떤 그 지금 보스턴에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로스터의 구성과 그 선수의 밸류와 업사이드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주
맛있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망했다 해도 가장 좋은 복권이었어요. 그렇죠. 이번 망하면 시장에서. 이번 올해도 만약에 못 해가지고 망하면 내보내면 돼요. 네, 맞아요. 1년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워커 뷰러 선수까지 FA 계약 선수들은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트레이드 시장 살펴볼 건데 트레이드 된 선수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루진 않고 중요한 선수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에인절스와 애틀랜타의 트레이드인데요. 어떤 선수가 좀 트레이드 됐나요? LA 엔젤스가 이제 호르헤 솔레어 받고 애틀란타가 그리핀 캐닝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리핀 캐닝이 오자마자 DFA 돼가지고 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샐러리 덤프 느낌인가? 네, 샐러리 덤프 느낌이 있는데 그리핀 캐닝이 이러고 또 매치랑 어쨌든 메이저리그 계약 맺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에인절스가 다 긁어본 복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버렸겠거니 네. 싶은데 사실 다 긁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거의 다 긁었는데 네, 거의 다 이제 긁긴 했는데 디자인 한번 다시 해가지고 미드 로테이션 정도로 네. 써보겠다 이런 그냥 느낌인 거지. 버리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한때 저기 천산의 탐방주였어요. 네, 그리핀 맞아요. 캐닝. 네. 네. 뭐 반면에 이제 솔레오는 좀 확실히 빈약한 그런 에인절스 타선에 좀 퀄리티를 더해줄 수 있는 타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샐러리 덤핑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고 23년에 당장 그러니까 작년에 36홈런을 친 것도 있었고 하니까 뭐 다만 이제 데려온 팀이 에인절스라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일 네. 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큰 트레이드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솔레어를 애틀랜타가 쓰기에는 지금 당장 타자 이제 로테이션 다 돌고 아쿠냐도 네. 돌아오고 이제 꽉꽉 차니까 그리고 지타에는 이제 오즈나가 오즈나가 있어서 있으니까 뭐 맞아요. 자리가 없고 네. 마이너에서 이 팀도 의외로 지금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는 편이라 뭐 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로스터 자리 비우는 느낌의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대1 트레이드인데요. 신시내티와 캔자스 시티 간의 트레이드였는데 브래디 싱어가 레즈로 가게 됐고 조나단 인디아와 조이 위머 선수가 로열스로 가게 됐는데 이 트레이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하는 인디아가 올 시즌 지난 시즌이었는지 올 시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계속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딱 이렇게 트레이드 돼서 좀 놀랬고 당장 2021년에 내셔널리그 신인왕 수상자였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당시 경쟁이 좀 안 빡세서 받은 것도 있긴 한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인디아가 나쁜 선수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비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공격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김하성 정도의 위치라고 저는 딱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 딱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고 조이 위머도 좀 아직 긁어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유망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 팀이 타자 육성이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내야 자원도 굉장히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인디아 받아온 것 자체는 전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가 싱어를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우려스러워서 저는 캔자스시티의 승이라고 전 지금은 생각합니다. 왜 우려스럽냐면 싱어가 지난 몇 년간 어쨌든 좀 빈약했던 그런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잘해줬지만 이 선수가 하드hit을 굉장히 많이 맞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하필 간 팀의 홈구장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예요. 예. 그러니까 리그에서 지금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리그에서 가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지금 트레이드가 된 건데 여기서 감당이 될까요? 저는 그런 스타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싱어가 굉장히 재밌는 프로필을 가진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선수가 피홈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투구 레퍼토리는 그라운드 볼러입니다. 싱커잖아요. 예, 싱커 잘 던지고요. 슬라이더 싱커 2개 헤비하게 던지는 투수고 그 2개의 투구 비중이 거의 80% 85%에 육박해요. 네. 그리고 커맨드 자체도 막 엄청 불안한 건 아니고 뭐 좀 내줄 볼넷은 내주긴 한다만 대충 리그 한 상위 30-40% 정도의 커맨드 네. 볼넷 나름대로 억제되는 투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유도해내는 타자 그 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드hit도 좀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고
뭐 다 그런데 신시내티랑 캔자스라는 양 팀의 그 구장과 지금 로스터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번 그 오프 시즌 통틀어서 가장 상호 간 핏이 잘 맞고 윈윈에 가까운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봅니다. 캔자스 입장에서는 아까 PD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자 육성에 지난 몇 년간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나 파스컨티노랑 바비 주니어 정도를 제외하면은 타자가 때려 죽여도 크질 않습니다. 네, 맞아요. 다 망해요. 올라올 때마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마이켈 가르시아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나 싶더니 거기도 힘이 빠져버렸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인디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막 선호하는 타자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툴이 일정 이상 그 최소치를 만족을 하는 타자예요. 중장거리 타자기도 하고 네. 발도 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뭐 기본은 되고 기본되고. 컨택도 뭐 교타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메이저리그 평균 레벨은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면 다 55 그레이드 55까지는 좀 오바고 50. 근데 이 메이저리그 스케일이라는 게 네. 모든 능력치가 50이면은 종합 밸류는 50 플러스예요. 그게 한 번에 다 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나단 인디아말로 제가 방금 말한 50 타자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캔자스 입장에서는 득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꽤나 안정적인 하방을 자랑하는 한 6번 정도나 2번에 쓰기 좋은 네. 지금 캔자가 딱 필요했던 유형의 타자를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건 조이 위머도 나름대로 로또가 좀 있는 타자입니다. 예, 아직 25 예, 정도밖에 되지 어려요. 않았거든요. 어린데다가 기본적인 툴의 구성이라든가 신체 능력 자체도 부실한 선수가 아니에요. 캔자스가 타자 육성에 워낙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어떻게 잘 이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생각보다 1, 2년 후에 다시 돌아봤을 때 밸류가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캔자스가 가져가고 플로어라든가 니즈 쪽은 오히려 신시내티가 조금 더 충족을 한다.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시내티 쪽을 좀 봐야 돼요. 신시내티는 야수가 넘쳐납니다. 투수가 근데 이제 좀 부족한 편이죠. 그렇죠. 야수에 헌터 비해서. 그린이랑 닉 로돌로 정도 제외하면은 투수가 없어요. 네, 딱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디 싱어의 합류가 분명히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그놈의 그 싱커 던질 때 가끔씩 하나 좀 튀어요. 공이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저기 하트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게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차라리 이 선수 레퍼토리가 뭐 스넬하고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스넬 마냥 그냥 위아래만 쓰세요. 존. 제발 어중간하게 가운데 넣지 말고 네. 화끈하게 위아래로만 쓰고 뭐 다른 뭐 레퍼토리 하나 추가하든가.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 공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싱커 슬라이더 2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조금만 조율해 봅시다. 다른 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어설프게라도 추가를 해가지고 타자들 머리에 좀 이제 심어놔야 되는데 거의 85% 90% 가까이를 이 두 구족으로 던져버리니까 아무래도 노림수가 좀 당하기 쉽잖아요. 이번에 스위퍼 던지려는 시도가 있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프로필은 그라운드 볼러고 음. 이 장타 이슈 뜬금포 쳐맞는 것만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은 충분히 신시내티 아주 매력적인 1-2-3 펀치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터 그린, 닉 로돌로, 브레이디 싱어. 네. 그래서 타자들은 뭐 이미 많고 뭐 CES도 있고 맥레인도 있고 그렇죠. 맥레인이랑 인디아랑 아예 그쵸. 포지션이 겹쳐서 맥레인이 이제 돌아오니까 판 느낌이잖아요. 네. 거기다 뭐 에리델라 크루즈 있고 뭐 노엘비 마르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양쪽 니즈 완벽히 잘 맞고 밸류도 잘 맞는 아주 이상적인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트레이드는 조금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디언스죠. 가디언스와 토론토 그리고 피츠버그의 삼각 트레이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레이드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클리블랜드가 토론토랑 이제 거래를 했어요. 클리블랜드가 스펜서 호이츠랑 닉 미첼을 받아오는 대신에 토론토가 안드레스 히메네스의 닉 샌들린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바로 뒤에 이어진 트레이드가 아마 3시간 간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제 피츠버그로 이 스펜서 호이츠를 보내고 클리블랜드가 또 이제 루이스 오티즈, 마이클 케네디, 조시 하틀 이렇게 3명의 투수들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피츠버그는 스펜서 호이츠를 받고
토론토는 안드레스 히메네즈랑 닉 샌들린을 받고 클리블랜드는 이제 닉 미첼, 루이스 오티즈, 마이크 케네디, 조시 하틀 이렇게 4명을 받아온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토론토는 진짜 뭘 원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바쇼 데려왔을 때도 그렇고 히메네스도 그렇고 수비 밸류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팀이. 물론 히메네스가 정말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그냥 수비 1등이죠. 지난 시즌 플래티넘 글러브가 아마 히메네스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2루 골든글러브 지금 몇 년 연속 타고 있는 게 히메네스인데 그만큼 이 수비라는 그런 툴에서는 이 선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건 맞는데 타격에서 2022년도에 반짝을 하고 연장 계약을 맺고 그대로 지금 2년 동안 아예 반등의 기미조차 안 보이게 망해버렸죠. 타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르비치를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타격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히메네즈 데려온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맥락상 보비셋이 수비가 재앙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야에서 어떻게든 구멍을 메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2루를 통해서라도. 근데 히메네즈를 데려온다고 해서 얘를 유격수 팀이 아예 둘을 바꿔버린다. 그럴 리는 없을 근데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럴 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셋이 아무튼 거부하겠죠. 그게 있습니다. 저는 히메네즈 그 클리블랜드가 연장 계약을 줄 때도 7년 103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걸 네. 줄 때도 사실 모르겠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 친구 그 계약을 맺었을 때가 그 타격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했을 때잖아요. 네. 이 타격 지속 가능성 없는데라고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강했을 때라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수비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밸류를 진짜 차고 넘치게 뽑아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뽑아줄긴 네. 할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네. 돈값은 이미 했다고 봐요. 근데 토론토랑 핏이 맞는지가 의문이라는 건 있어요, 확실히. 근데 만약에 토론토가 이후에 후속 딜이라든가 후속 영입을 통해서 하다못해 테오스카라든가 하다못해 네. 진짜 작 피더슨 같은 선수, 근데 둘 다 지금 FA로 나갔거든. FA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네. 만약에 데려왔다, 그리고 여기다 히메네즈 딜을 했다, 그러면 저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 이 팀 타선의 파워가 너무 약해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 안 그래도 약한데 좀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그쵸. 수비에서 강점을 그냥 더 살리겠다라는 접근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선수의 밸류 교환만 놓고 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히메네즈가 맞아. 좋은 선수예요. 좋죠. 수비에서 너무 많은 밸류를 제공해주고 타격이 많이 좀 재앙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올해보단 잘하겠지 그래도. 그렇죠. 네, 뭐 주루도 잘하고. 주루도 괜찮고 뭐 OPS 그래도 .700만 찍어줘도 유의미하게 플러스를 제공하는 선수라서 그 정도만 찍어도 WR이 아마 3 넘죠. 차고 넘치게 넘을 차고 거예요. 넘쳐요. 예.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데려왔다면 밸류 측면에서는 충분히 토론토가 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타선의 구성 그리고 로스터의 약간 밸류 이런 걸 따졌을 때 토론토가 뭘 의도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히메네스 계약이 아까 앞서 7년 1억 불 조금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약 뜯어보면 백로디드예요. 초반은 진짜 싼데 후반에 제가 알기로 네. 마지막 해인가 2,500을 맞아요. 받았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좀 이제 후반에 좀 치우쳐진 계약이라서 이거 토론토가 연평균 좀 비싸게 쓰는 거예요. AAV 기준으로. 그리고 토론토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네네. 피츠버그는 그러면 이제 호이츠를 반대로 믿었으니까 데려온 거겠죠. 그렇죠. 네, 출루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호이츠 받으면서 타선의 보강을 좀 더 힘을 실어준 느낌이고 전 좋은 것 같아요. 돈도 그러니까- 덜어냈고. 네, 그러니까 호이츠가 막 20홈런 칠 그럴 일루수는 절대 아닌데 뭐 출루 확실한 강점이 있고 뭐 잘 풀리면 15개 정도 치지 않을까요? 아무리 PNC 파크 쓴다고 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는 선수가 사실 피츠버그에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일러가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네일러 나간 자리를 호리치로 쓰는 것 같고 이 선수가 주루는 사실 재앙이고요. 리그에서 가장 느린 선수 중에 하나고 수비에서는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레인지 네. 나쁘지 않게 찍히고 뭐 실제로 지난 시즌 토론토 팬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봤을 때 호르츠의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글이 몇 개 있었는데 평범하다. 딱히 뭐 쓸만하다. 뭐 이 정도 평가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20개는 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커리어 하이 시즌이 만약에 온다면 20개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타가 없는 선수는 아니야. 아예 없진 않죠. 네, 하드hit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그 런치 앵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상적이진 않아도 나름대로 그 기본 가단은 있는 선수라서 네. 만약에 클리블랜드에서 잘 만져준다면 피츠버그죠. 피츠버그에서 피츠버그죠. 네, 피츠버그에서 잘 만져준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대안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일러 나가는 걸 얘기했는데 네일러 나간 건 상관은 없습니다. 예, 클리블랜드 맞습니다. 얘기니까 저 피츠버그로 넘어간 걸 알고서도 헛소리를 했네. 네.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타선 그 코어들이 안 올라오잖아요. 네. 키브라이언 헤이즈도 타격에서는 젬병이고 음. 오닐 크루즈는 나올 때는 이제 확실히 뭔가 보여주는데 여전히 부상 이슈가 좀 아직까지, 있는 선수고 네.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뭐 진짜 팀 내 최고 타자가 저기 브라이언 레이놀즈인 판에 조금이라도 이 장타 그리고 출루 보강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중간에 껴가지고 중개무역으로 좀 이득을 본 느낌이야. 맞아요. 오히려 클리블랜드랑 토론토는 양쪽 다 좀 애매한 느낌인데 네. 중간에 낀 피츠버그가 좀 약간 블루소동 먹은 느낌이라 재밌네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음.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히메네스 계약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 계약조차도 부담스러워할 팀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견적 안 나오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바자나 자리나 만들어주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좀 그렇죠. 강하죠. 이 선수도 이루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고 후속으로 이제 또 젊은 투수 3명을 받아왔어요. 마이클 케네디, 조시 하틀, 루이스 오티즈인데 앞선 2명은 각각 이제 클리블랜드 파워 랭킹 16위, 18위 이렇게 안착했는데 뭐 싱글A 레벨 선수라서 별로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루이스 오티즈가 확실히 구속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올 시즌 좀 이제 표면 성적은 좀 플루크성이 짙긴 한데 어쨌든 올 시즌도 잘 해줬고 선발 불펜 오고 가면서 그렇죠. 클리블랜드가 잘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원석을 또 데려온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 팀이 각각 원하는 니즈.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덜어내고 싶었고, 네, 한쪽은 뭐 방향성은 모르겠으나 팀 내야 수비 안정화 및 종합적인 밸류 상승. 네, 그리고 하나는 중간에 껴서 타선 보강. 네, 약간 이런 느낌을 했는데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루이스 오티즈는 약간 잉여 자원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선발 그렇죠.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네. 스킨스도 있고 켈러도 있고 뭐 자레드 존스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정도는 소모 가능했던 자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트레이드는 이번 트레이드의 가장 밸류가 높았던 트레이드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보스턴과 화이트삭스의 4대1 계약 트레이드였는데 보스턴이 이제 크로시에 선수를 다시 하자. 네, 그 마이크가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마이크에 소리가 너무 안 들어가서 정면으로 대고 해야 돼. 네, 이렇게요. 좀 더 가까이. 대고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그냥 높이 조정을 지금 해주시는 게 제가 그냥 이렇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 트레이드는요. 4대1 트레이드인데요. 보스턴과 화이트삭스 간의 트레이드였는데 이제 보스턴이 크로시에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어떤 트레이드인가요? 크로셰를 데려오면서 화이트삭스가 카일 틸, 브레이드 몬고메리, 체이스 마이드로스 그리고 위케맨 곤잘레스 이렇게 4명의 유망주를 받아오는 트레이드가 됐는데 각각 이제 화이트삭스로 오면서 2등, 5등, 13등, 14등 유망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서로가 납득할 만하게 유망주가 오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보스턴 입장에서 지금 가장 좋은 유망주가 마르셀로 메이어랑 로만 앤서니죠. 네, 로만 앤서니 2명인데 이 2명을 메인 코어로 쓰기에는 아깝죠. 그렇죠. 아무리 크로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둘을 데려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럼 그 다음은 뭐 카일 틸이니까 카일 틸 넣고 거기에 이제 브레이드 몬고메리를 당장 이번 그 드래프트 때 뽑아놨었는데 이 선수도 되게 업사이드는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데려오고 하면서 어떻게 밸류를 잘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카일틸이 포수잖아요. 그렇죠. 포수 유망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밸류를 제공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랭킹에 비해서. 그리고 화이트삭스는 이미 포수 유망주 좋은 선수 하나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중복된 자원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크로쉐도 후반기에 분명 엄청난 한계를 보여준 게 있고, 이닝 제한 걸렸죠. 맞아요. 팀에서 건 것 같아 그냥. 그것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크리스셀 트레이드 때만큼 뭐 아예 전체 팜을 그냥 들어서 통째로 옮겨온다든지 식의 트레이드는 안 됐을 거예요. 보여준 기간도 그 두 선수가 아예 차원이 다른 클래스고 하다 보니까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보스턴은 사실 선발 자원들 중에서 좀 프런트라이너급이 없었는데 크로쉐로 이제 선발진의 고점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핵심 유망주 둘인 마르셀로 메이어랑 로만 앤서니는 지켜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좀 납득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윈윈까지는 모르겠는데 화이트삭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치랑도 루머가 좀 있었어요. 그래 여러 가지 뭐 소스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매치 쪽에도 패키지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루머를 봤을 때 브랜든 스프롯, 루이스 상엘 아쿠냐, 드류 길버트 다 달라 그랬대요. 아유, 많이 못 주죠. 어떻게 줘 그거를 안 돼. 네. 아무리 크로셰라도. 그래갖고 네. 만약에 뭐 스프롯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탑 10에 한두 명이었다면 충분히 납득을 했겠는데 틸 브레이든 몽고메리에다가 마이드로스까지면은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카일 틸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포수 유망주들의 그 어떻게 성장하는지 최근 몇 년 우리가 보면서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탑급 포수 유망주라고 불리던 선수들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뭐 단적으로 당장 저기 다저스의 디에고 카르타야 같은 경우만 해도 맨날 뭐 탑 10에도 든이 많이 하다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고 이름. 키버트 루이스만 키버트 루이즈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포수 유망주들의 약간 안타까운 사례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피츠버그의 헨리 데이비스도 헨리 데이비스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잘 안 약간 풀려요.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 카일 틸은 그래도 좀 약간 마음에 드는 지점이 뭐냐면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당장 타격으로도 나름대로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 전체 포수 유망주 중에선 전 단연 1, 2위 다툰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밸류를 따졌을 때 충분히 높은 그 점수를 줄 만한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브레이든 몽고메리 같은 경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망주인데 툴이 너무 좋아요. 네. 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파워도 리포트 기준으로 55에서 60 받는 선수고 발도 적당히 빠르고 수비적으로도 이 선수 뭐 중견까지는 모르겠지만 코너 외야수 너끈히 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야구 센스도 좋다는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급 뭐 그런 건 아니어도 그 올스타 잘 풀렸을 때 올스타급 실력을 가진 5툴 외야수 약간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라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브레이든 몽고메리가 더 메인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드래프트 방송했을 때 아마 이게 12픽에서 나갔을 텐데 브레이든 몽고메리가 그때 누가 그러셨는지는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진짜 스틸픽? 스틸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여기에 뭐 메이드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가 출루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상방보다는 약간 하방이 굉장히 안정적인 유형의 유틸리티 내야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서 뭐 화싹 입장에서는 지금 투수보다는 야수 보강이 절대적이잖아요. 네. 팜에도 야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니즈도 잘 채우고 밸류도 땡겨올 수 있을 만큼 땡겨온 뭐 최선의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결과라고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뭐 크로시에 대한 설명이 뭐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레드삭스는 A0, A-, 화이트삭스는 A를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망해버린 팀이라서 그 팀 내 최고 에셋을 파는 모든 탱킹 팀은 A 그레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한 B0, B풀
그러니까 양쪽 입장에서 다 납득할 만한 좋은 딜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삭스와 보스턴의 4대1 트레이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양키스와 미러키 간의 트레이드인데요. 데빈 윌리엄스와 네스터 코르테스 선수 간의 트레이드였는데 이것도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저는 양키스가 이번 오프시즌 보여준 무브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클레이 홈즈가 떠나면서 이제 마무리 공백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이제 건강만 하다면 최고의 옵션이 될 수 있는 데빈 윌리엄스로 메웠습니다. 어차피 양키스에서 이제 코르테스의 자리는 뭐 당장 이번 포스트 시즌만 봐도 좀 애매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드까지 합류하면서 완전 잉여 자원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캘럽 더빈 얹으면서 데빈 윌리엄스라는 건강만 하다면 마무리에선 1등, 1, 2등 다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불펜 투수를 데려왔다 라고 하면 저는 1년밖에 안 쓸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양키스 와서 잘하면 양키스에서 또 이제 충분히 연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 팀이니까 네. 이 정도면 잘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가겠지만 트레비노를 또 이제 페르난도 크루즈로 바꿔오면서 불펜 강화도 하고 또 이제 좌완 불펜 확실한 거 하나만 있으면 양키스 불펜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윈윈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레이 홈스가 나간 자리를 데빈 윌리엄스로 이제 사실상 저는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봐요. 아주 유의미한 막 엄청난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어도 한 티어 정도 업그레이드라고 보고 그 자리를 이제 빈 코르테스가 나간 빈 선발 자리를 맥스 프리드 영입으로 채우고 네. 그러니까 아다리가 여러모로 잘 맞아요. 딱딱딱 그 아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일련의 그 무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계획된 일련의 그 무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루크 위버, 데빈 윌리엄스 불펜 듀오는 리그 전체로 봐도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이제 압도적인 8, 9이닝 그 듀오라고 보기 때문에 맛있는 불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A 마이너스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밀워키는요 정말 영리한 구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보게 되면은 투수 육성을 정말 잘하잖아요. 네. 그 불펜 투수, 선발 투수 가리지 않고 정말 육성을 잘하고 별 기대를 안 하던 선수들도 특유의 그 이상한 구종 달아주기 그리고 피치 디자인 다시 만들어주기 이런 걸 통해서 밸류를 진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너무 잘하는데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 나가도 우리는 불펜 또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윌리엄스 내년에 끝나고 FA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거대 계약도 주느니 그냥 코르테스 데려와서 선발 로테이션 보강해서 불펜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 미러키 사정상 불펜한테 그렇게 큰 못 연장을 줘요. 못 주니까. 스몰 마켓까지는 아니어도 미들 마켓 언저리이기 때문에 불펜에 네. 큰돈 쓰긴 좀 애매한 팀이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대가 받고 합리적으로 잘 교환을 한 것 같고 특히 저는 밀워키는 약간 이 팀의 최근 몇 년간의 그 트레이드 역사를 봤을 때 어지간하면 밀워키 쪽에 좋게 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았던 딜들 그리고 적당한 때 좋은 대가를 받고 팔았던 딜들이 너무 많아. 네. 물론 실패한 딜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저는 헤이더 판 거랑도 약간 좀 겹치는 게 뭐냐면 맞아요. 헤이더 팔아서 어떻게 잘 딜 짜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헤이더가 윌리엄 콘트레라스로 되돌아왔거든요. 얼마나 영리하게 딜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팀의 그 트레이드 그리고 뭐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상위권에 속하는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 의심을 안 합니다. 네. 뭐 알아서 잘 팔았겠거니. 그래서 둘 다 A0, A-를 줄 만한 아주 솔리드한 딜이다. 코르테스 얘기를 정작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네요. 네. 코르테스 우리나라 그 메이저리그 덕후들 중에 그런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은 메이저리그의 유희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투구폼 이상하고 뭐 중간중간에 막 투구폼으로 장난질도 치고 엉덩이도 막 흔들어주고 막 이러잖아. 네. 구속도 별로 안 나오고 91마일, 2마일 나오고 뭐 레퍼토리 다양하고 커맨드 안정적이고 이 선수 생각보다 좋은 투수예요. 라는 것 치고 되게 삼진을 잘 잡잖아요. 삼진도 잘 잡고 네. 그 디셉션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구종들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법을 정말 잘 아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주 구속이 빠른 뭐 포심이라든가 뭐 투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에이스 레벨의 생산성을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드 로테이션 투수로서 코르테스만큼 그 의지할 만한 투수를 리그에서 많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좀 제한에 걸려 있어도 밀워키라는 팀의 그 약간 로스터 구성이라든가 홈 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코르테스만한 핏도 찾기가 힘들다. 네. 좋은 영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찾아봤는데 코르테스도 FA까지 1년밖에 안 맞아요. 남았더라고요. 똑같이 네. 1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양키스와 미러키의 트레이드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의외의 트레이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컵스와 휴스턴 간의 트레이드였는데요. 컵스가 터커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휴스턴이 이제 헤이든 웨스네스키, 그 아이석 파레데스 그리고 캠 스미스 이렇게 받아오는 대신에 네. 터커를 내줬는데 준영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휴스턴이 버튼을 잘 눌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받아온 대가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네, 캠 스미스는 좋아하는데 캠 스미스 좋은데 이삭 파레데스 그닥 선호하지 않고요. 헤이든 웨스네스키도 저 개인적으로 슬리퍼라고 뽑았던 시즌도 있을 정도로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카일 터커 대가로는 애매하다. 카일 터커 대가의 네. 서브칩으로는 조금 맛이 안 좋다. 네, 캠 스미스가 사실상 메인칩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레데스가 메인칩이라고 하는 분들도 봤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닌 게 왜냐면 파레데스 데려오자마자 네. 다시 되팔려고 했거든요. 맞아. 되팔려고 했어. 3루 데려오고 1루 채우면서 어떻게든 파레데스를 안 쓰는 쪽으로 갈라다가 그게 지금 실패해서 어떻게든 지금 파레데스를 3루로 다시 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받아온 대가들이 다소 애매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카일 터커가 올 시즌 절반을 부상으로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절반의 뛴 기간이 WRC 플러스가 제가 알기로 180이 넘거든요. 오, 180. 그러니까 대놓고 S급 타자로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시즌이었고 저는 다음 시즌에도 충분히 이 선수는 S급 타자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남은 FA까지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휴스턴 페이롤상 터커를 절대 못 잡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터커를 아무래도 이제 잡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지금 이제 팔면서 좀 더 젊은 유망주들을 좀 수급을 하자라는 식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받아왔던 거에 좀 동의합니다. 캠 스미스는 확실히 전 좋은 유망주라고 생각해요. 네, 이 선수가 2023년 언저리에 약간 그 삼진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망주 시절만 초반에만 놓고 보면은 스윙에 약간 메카닉적인 그 교정을 하면서 삼진율이 반토막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많이 이제 타격 저점을 올렸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 이미 AA 무대를 밟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잠깐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빠르게 올라온다면 당장 2025년 가을 아니면 좀 2026년 오프닝 데이 로스터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있는 선수고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탑백에는 넉넉히 들고 다음 시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도 탑백 네. 안에 들어갑니다. 넉넉히 들어가요. 네. 다음 시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탑 50이나 탑 20, 30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좋은 장타 툴과 그 약간 그 아이툴을 가지고 있는 컨택도 괜찮고 네. 완성도가 높은 유망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파레데스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항상 찍고 있는 성적에 비해 진짜 불우하는 선수라서 좀 편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하겠고요. 네. 웨스네스키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게 또 하필 휴스턴으로 오니까 좀 네, 기대. 휴스턴으로 가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선수가 존의 위쪽과 아래쪽은 거의 많이 안 쓰고 그 양쪽 끝, 좌측, 우측 끝을 쓰는 유형의 투수인데 네. 스위퍼가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스위퍼가 진짜 좋아서 만약에 휴스턴이 이 선수에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시켜서 1년 내내 꾸준히 기회를 주고 휴스턴 특유의 그 패스트볼 교정 있잖아요. 네. 그 패스트볼 디자인 잘하잖아. 그거 조금만 만져줘가지고 어떻게 스위퍼랑 잘 시너지 일으킬 수 있다면 꽤나 유의미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네. 제가 기억하기로 올 시즌 트리플 A에서 웨스네스키의 헛스윙률이 아마 좀 말도 안 되게 높았었던 걸로 굉장히 기억하거든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40
6% 중반대였나? 음.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업사이드가 전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휴스턴에서 조금만 어떻게 교정을 잘 해주고 네. 선수 자체도 각성을 한다면 이 트레이드 생각보다 윈윈 혹은 휴스턴의 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휴스턴의 윈이라고 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터커를 컵스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연 40밀 넘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35밀에서 40밀까지는 모르겠는데 35밀은 기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뭐 이제 2025 시즌에 커리어 하이 찍으면 그쵸 못 잡죠. 어지간하면 못 잡을 좀 거예요. 못 잡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만약에 다음 시즌 컵스가 성적이 애매하게 나온다 그래도 못 잡을 거예요. 아, 네. 네, 터커가 뛰고 싶지 않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실제로 터커에 대한 시장이 이미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루머가. 다음 시즌 끝나고 터커 노린다는 팀들이 이미 몇 개 루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추도 거기 포함이고요. 네. 만약에 머니 게임으로 가면은 컵스가 당해낼 그죠. 재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터커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컵스 성적도 좋아가지고 터커가 컵스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1년 렌탈을 하고 혹여나 시카고 컵스가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터커가 떠난다. 그러면 이들 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밸류만 보면은 컵스가 좋은 선수를 진짜 적당한 가격에 땡겨왔지만 이후 맥락이라든가 지금 컵스의 로스터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동할 여지가 좀 많다.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컵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 S급 타자라고 그쵸, 생각해서 터커는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S급 타자를 수급해온 것 자체가 좋죠. 전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밸류만 놓고 보면 저는 컵스 A 플러스고요. 아, 맞아요. 휴스턴은 B 제로. 음. 다만 이후 변동 여지가 좀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스턴과 컵스 간의 3대1 트레이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양키스와 컵스 간의 또 트레이드인데 양키스로 또 이제 코디 벨린저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컵스가 코디 포티 받아왔고 양키스가 코디 벨린저의 현금 받아왔는데 벨린저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위상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최고의 영건 슈퍼스타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가로 내준 포티스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별거 없어요. 사실상의 샐러리 덤핑. 음.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주기성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컵스 입장에서는 중견수에 PCA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PCA를 일단 당연히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코너로 보내자니 이번에 카이 터커를 데려왔죠. 그러면서 벨린저가 양키스로 그냥 별 대가를 못 받고 떠나게 됐는데 그래도 좌타한테 희망적인 양키스 스타디움을 써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라기에는 또 이제 장타 기대치가 워낙에 지금 많이 낮아져서 그거 구장빨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한테나 통하는 거지. 맞아요. 장타가 그렇게 죽은 선수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키스가 이대로 타선 보강이 끝난다면 소토 공백을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다음 시즌에? 왜냐면 소토를 놓치고 그 돈으로 지금 데려온 선수들이 골드슈미트, 벨린저, 프리드인데 뭐 프리드는 이제 뭐 좋은 선수니까 그리고 투수니까 아예 논외로 치고 골드슈미트의 벨린저 완전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한물 갔어요. 그죠. 전혀 타선에 그 상방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아마 다음 시즌 저지가 좀 고통을 많이 받지 않을까. 저지와 아이들 수준인데 네. 아이들이 많이 힘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지가 넘버원 타자고 그 뒤를 따르는 타자가 2번, 3번 타자가 치좀이죠. 3번하고 또 치좀하고 3번하고 격차도 커요 심지어. 그러네요. 저지가 리그 1황이긴 하지만 치좀이 3에서 4WR 정도 제공할 거고 건강하다면 네. 3번부터는 메이저리그 평균은 될지 의문이 있는 수준의 선수들이 좀 있어서 좀 다음이 벨린저 같죠. 같은데요? 골드슈미트도 올해 많이 안 좋았고. 맞습니다. 아무튼 양키스 입장에서는 타선에 대한 고민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트레이드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네. 하나 정도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과 텍사스 간의 트레이드였는데 로버트 가르시아와 나다니엘 로우 선수 간의 트레이드 또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이제 크리스찬 워커가 휴스턴으로 가면서 1루 연쇄 이동이 갑자기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애리조나 그 트레이드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조시 네일러가 또 이제 뭐 또 오고 갔고 또 텍사스는 또 마이애미에서 이제 아까 또 이것도 생략을 했었는데 제이크 버거 영입하면서 또 1루의 자리가 이제 그 나다니엘 로우가 이제 잉여 자원이 돼가지고 또 네츠로 보내버리고 약간 이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네츠 입장에서 이거라도 데려온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불펜으로 넘어간 이제 그 대가로 넘어간 불펜 자원인 로버트 가르시아가 좀 아깝긴 하지만 1루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이 정도라도 채운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서 말하면서 이제 좀 느낀 점이 1루에 정말 이제 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팀들이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어때? 한 얼마 정도 기대해요? WR 2.5? 2 2 2만 해줘도 전 이만해져도. 예, 2에 딱 2할 8푼에 홈런 홈런 20개, 20개. 25개. 20개. 예. 아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워싱턴이 지금 지난 시즌에 투수는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네. 지표가 잘 찍혔고 특히나 선발 로테이션은 생각보다 잘 굴러갔어요. 뭐 미첼 누구였죠?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첼 파커, 미첼 파커, 뭐 제이크업인, 뭐 네. 맥켄지고어도 좀 중간에 좀 헤매긴 했어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잘해줬고 맞습니다. DJ 헤르츠 같은 이상 선수들도 있었고 음. 잘 굴러갔는데 타선이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 하다못해 CJ 에이브람스조차도 시즌 초반에 잘하나 싶더니 중후반에 마탱이가 가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마이너리그 내려가시고 그나마 제임스 우드 콜업 돼가지고 잘한 게 이제 유일한 희망 느낌인데 타선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니즈를 잘 채웠다. 로버트 가르시아도 조금만 더 만져주면은 어지간한 와일드카드권 팀에서 세더맨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텍사스가 가장 이제 필요로 필요로 하는 하는 거기도 하고. 저항 불펜이라서. 그래서 뭐 서로 간의 니즈에 맞는 밸류도 나름 잘 밸런스가 맞는 네. 적당한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트레이드가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뭐 이제 짜잘짜잘한 이슈들을 좀 더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장 계약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그러게요. 토론토가 3억 4천만 달러를 오퍼했다고 이제 이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빌게주가 최근에 본인 입으로 밝힌 걸로 아는데 빠꾸 났죠? 예, 자기가 이거 받았을 때 기분 나빴다고 해가지고 네. 빠꾸를 놨는데 빌게주가 내년에 나올 FA로 나올 게 때가 이제 26살이거든요. 6살. 소프랑 같은 얼마를 나이네요. 받아야 될까요? 저는 400에서 450밀이요. 500밀 이상 주는 팀은 약간 코 깨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토랑 비교하면 한 티어 이상 낮은 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토가 지금 제너레이셔널 탤런트라는 거지. 그 소토보다 한 티어밖에 안 낮다는 그 칭찬이에요. 거죠. 네, 엄청난 칭찬이죠. 1.5티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개주 정도면은 전성기 들어가니까 그거 고려하면 리그 탑 10에서 15등 정도 안쪽에 드는 아주 좋은 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밀 이상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고 400에서 450밀 정도까지는 돈이 있는 팀이라면 지불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한 12, 3년 정도 잡고 2021년 이후로 2시즌 동안 갑자기 헤매다가 잘했으니까 올 시즌에 완전 그냥 MVP 2위 시즌에 그쵸. 준하는 그런 활약을 했으니까. 근데 그 헤매 시즌도 OPS.800 언저리 찍혀요. 네. 그러니까 사방은 확실히 있는 타자라는 소리예요. 아, 기본적인 심지어 하방은. 타구 프로필 좋았어요. 그때조차도 다 좋았어요. 땅으로 깔려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소토랑은 또 다른 점이 하나가 타자로서도 약간 티어 차이가 있지만 소토는 어쨌든 외야 수비를 이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이 선수는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치타 봐야 돼요. 바로 어지간하면. 뭐 1루에 세우겠죠 그래도. 네. 일루도 가끔 이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일단 세우긴 세워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지타가기엔 젊은 나이고. 그래서 고려를 하면은 타자로서의 밸류 나이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400밀은 주는 게 도리에 맞다고 봐요. 지금 물가 튀는 걸 감안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3억 4천만 달러 이게 잡을 아마 것 10년 기준이겠죠. 그렇죠, 대충? 그렇죠. 10년 플러스 기준일 텐데. 그러면 AAV 3,400만 달러면 이게 10년 전 트라우트시 받은 연봉이니까 그렇지. 좀 불개주 입장에선 성이 안 찰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 시즌 완벽하게 반등하면서. 그렇죠. 음. 올해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만약에 10년 350밀 선에서 계약할 수 있다면은 노리는 팀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바랄 테니까 이제 꺼려하는 거겠지만 특히나 이제 1루고 다들 좀 이제는 손쉽게 채울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일단 올 시즌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또 땅으로 깔아치면서 OPS .800 찍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350 받아야지. 네, 그럴 수 있나? 네, 그래서 두 분은 어쨌든 게레로 주니어는 3억 5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 아니, 그러니까 4억에서 4억 5천. 4억에서 4억 5천 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셨고요. 다음은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는데 피트 알론소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유 줄 때 받지 거 참. 매치가 7년 165밀인가 170밀 줄 때 받으면 되는 걸 솔직히 지금 속으로 약간 싱글벙글하고 너무 계시죠? 좋지. 지금 이제 더 싸게 잡을 수 있거든. 예, 잠다 해도.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어버렸잖아요. 떠버렸어. 이러면 근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인심 썼다. 그 6년 120밀만 줄게 받아라. 6년 120밀 정도면 이제 받을 만하다 이쯤 되면. 그래도 AAV 2000은 그 자존심인데. 무조건 맞춰주네요. 그게 약간 선수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또 너무 지금 100밀 아래로 후려치면은 이게 좀 인정상 그냥 야구를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 본인이 매치에 앙심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을 맞춰주는 선에서 아니면은 그 뭐 7년 6년 6 플러스 1 팀 옵션으로 150밀 줄게. 솔직히 이 정도면 인심 썼다 진짜. 그러면 진짜 많이 준 거죠. 아니면 5 플러스 2 팀 옵션. 이제 이미 이렇게까지 된 이상 본인은 예전에 원하던 계약 못 받아요. 왜냐면 누가 200밀 이상 갈 줘 지금. 팀이 없어요. 다 이미 이루스 찾는데 자리가. 링크라는 팀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토론토도 이미 뭐 불개주 써야 되고 양키스도 맞습니다. 이미 뭐 찾고 골디. 다저스는 뭐 관심 없고 이제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보스턴도 일루 카사스 있잖아. 맞아요. 빅마켓 어느 정도 빅마켓만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나쁜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뭐 네이트 로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크리스천 워커, 폴 골드슈미트 이런 선수들이랑 걔가 달라. 네.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50 홈런 이상을 때려본 선수잖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알론소가 이제 30살 들어가는데 이후에 한 5, 6년 했을 때 한 1년이나 2년 정도 피크 시즌 한 번 더 찍으면은 우리가 이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다른 일루수들이랑 고점 자체가 다른 선수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다 일루가 찼다는 거죠. 아까도 그렇죠. 말했지만. 그래서 매치만 이제 그나마 알론소를 노릴 만한 시장으로 이제 거의 유의하게 남은 느낌인데 그마저도 매치는 지금 뻗팅기고 있어요. 아니 우리 너 재계약하면은 당연히 좋지.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고 다 좋고 다 우리 너랑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도 이제 비엔토스 일로 쓰면 되거든. 그리고 브래그먼 데려오면 되잖아요. 브래그먼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친구야 맞아요. 좀 기다려봐. 아니면 뭐 싸게 남을래? 이렇게 가는 거라. 뭐 이제는 좋습니다. 좀 시간이 끌려서 감정적으로는 한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6년 130밀 정도면은 너무 후려치는 감이 좀 있긴 한데 좋죠. 맞습니다. 150밀까지는 조금 센 것 같고 120밀에서 130밀 사이면은 기쁘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가네요. 적정가죠. 200밀은 아이 솔직히 얘기 나올 때부터 헛소리였어. 뭔 200밀이야 일루수한테.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트 알론소 얘기까지 하면서 야자수 607번째 에피소드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이 2024년 야자수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4년의 소감이요? 네, 야자수와 함께하신 소감. 제가 야자수를 너무 오래 했네요. 지금 근데 저 주영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그게 아니긴 한데 뭐 저희 둘 다 야자수를 지금 N년째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었죠? 저도 이제 거의 몇 년, 5년, 6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투잡을 하게 되고 쓰리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내년까지는 전반기까지는 어지간하면 할 것 같아서 물론 제 스타일의 방송을 제 생각에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감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불편해 주신 최근 분들. 댓글에서는 준영님이 좀 더 많이 나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네, 봤었거든요.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24년 저희 야자수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5년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야구 수다 떨 수 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2025년 첫 방송 1월 2일 목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희재님 그리고 송준영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